실패 이해하는 습관들이면 성장 빨라져. 매번 배우니까 같은 실수 안 하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지. 현대건설 해외 공사 하나 지연됐을 때도 그랬어. 왠지 인력 관리 미숙했어. 화내거나 다그치기보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했지. 그거나 차이였어. 우리 방식을 현지에 그대로 적용하니까 안 맞았던 거야. 이제 문화 배우고 관리 방식 조정했어. 그 뒤로는 순조로웠지. 두려움은 문제 키워. 이해는 문제 줄여. 실패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봐.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알면 다음엔 안 실패해. 현대오일뱅크 초기 운영 실수로 손실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재고 관리가 엉망이었어. 누구 잘못인가 따지기보다 시스템 문제 파악했지. 정보 공유가 안 됐던 거야. 각 부서가 따로 놀고 있었어. 통합 시스템 만들어서 실시간 정보 공유하겠어. 재고 관리 정상화됐지. 실패는 신호야. 뭔가 잘못됐다는 그 신호 무시하면 더 큰 실패와 신호 이해하고 고치면 성장해. 지금 실패한 일이 있으면 두려워 말고 이해해봐. 정확히 뭐가 문제였나, 어디서부터 틀어졌나 이해하면 해결책 보여. 하면 성공해. 근데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입찰 정보 들었을 때였어. 컴플랜트 건설 사업이었지. 아직 공식 공고 전이었고 비공식 정보만 돌았어. 그때 몇몇은 공식 공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 확실해지면 그때 준비해도 된다고. 근데 뒤에는 그렇게 안 기다려져. 바로 움직였어. 현지 조사 나가고 파트너 물색하고 예비 설계 시작했지. 공식 공고 나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제일 준비됐어. 경쟁사들은 그제야 부랴부랴 시작했지. 늦었어. 우리가 먼저 선조 만나고 건 협의하고. 결국 우리가 수주했어. 기회는 천천히 온다고 느껴져. 범은 돌고 정보 퍼지고. 근데 막상 잡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사라져. 누군가 먼저 채가버리니까. 현대제철 원료 구매기에 있었어. 해외 광산 하나가 매물 나왔는데 가격 괜찮았어. 근데 관심 있는 회사들 많았지. 일제히 고민하면 늦어. 얼만 늦어도 남이 계약해. 바로 팀 보내서 실수하고 즉시 협상 들어갔어. 빨리 움직이니까 우리가 먼저 계약했지. 느리게 온다고 여유 부리면 놓쳐. 이 오는 건 느려 보여도 사라지는 건 빨라. 결정 빨리 해야 해. 현대글로비스 물류 계약 하나 들어왔을 때도 그랬어. 이 대형화주가 물류 파트너 찾는다는 정보 입수했지. 정식 제안 요청은 한 달 뒤였어. 한 달 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면 될까. 그냥 그 한 달 동안 하주 만나고 니즈 파악하고 맞춤 제안 만들어야 해. 실제로 그렇게 했어. 제안 요청 나오기 전에 화주 직접 찾아가서 대화하고 필요한 것 물어봤지. 그래서 나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었어. 다른 회사들은 제안서 받고 나서야 움직였어. 늦었지. 우리는 이미 화주 마음 얻었으니까 따냈어. 기회 민첩하게 잡으려면 항상 귀 열어두고 있어야 해. 정보 빨리 듣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움직여야 해. 근데 성대 상선 선박 매입 기회에 있었어. 결국은 선박이 분매로 나왔는데 가격 합리적이었지. 근데 관심사 많으니까 빨리 결정해야 했어. 하루 이틀 검토하고 바로 구매 결정 내렸어. 다른 회사들은 이 사회 승인받고 어쩌고 하다가 늦었지. 우리가 선점했어. 민첩하면 준비해서 나와. 평소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회 왔을 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준비 없으면 기회 와도 결정 못해. 현대카드 새로운 제휴 제안 들어왔을 때 경험했어. 대형 유통사가 개유카드 만들자고 했는데 조건 검토할 시간 일주일만 준다는 거야. 일주일이면 짧아. 근데 평소에 제휴카드 모델 연구해뒀으니까 빨리 판단 내릴 수 있었어. 그것 맞춰서 바로 계약했지. 다른 카드사는 검토만 하다가 기회 놓쳤어. 우리는 민첩하게 잡았고 느리게 오는 기회를 빨리 잡으려면 단력 필요해. 강력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놓쳐. 80% 준비되면 움직여야 해. 현대건설 해외공사 입찰할 때 늘 그랬어. 정보 완벽하게 모을 때까지 기다리면 입찰 마감 지나가.
어느 정도 파악되면 일단 제안서 쓰기 시작해야. 서면서 보완하고 수정하면 돼. 완벽 추구하다가 기회 놓치는 것보다나, 야, 기회는 망설이는 사람 안 기다려줘. 빨리 잡는 사람한테 가민첩함이 경쟁력이야. 현대중공업 배양 플랜트 수주할 때도 느꼈어. 발주처가 갑자기 일정 앞당겼어. 이제 솥달진데 한 달 앞당긴다는 거야? 준비 덜 됐다고 포기할까? 아니야.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제안했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성의는 보였지. 다 발주처가 우리 적극성 높이 평가했어. 결국 우리가 수주했어. 완벽한 제안서 만들려다 늦은 경쟁사들은 기회조차 없었지. 민첩함 키우려면 평소 훈련 필요해. 빨리 결정하는 연습, 빨리 움직이는 습관. 그게 몸에 배야 기회 왔을 때 자연스럽게 잡아. 지금 주변에 기회 있나 살펴봐.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사실 빨리 사라져. 망설이지 말고 민첩하게 움직여. 저게 기회 잡는 방법이야. 현대자동차 만들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 기억나? 비웃었어. 조선소에서 배나 만들지 자동차는 무슨 기술도 없는데 하냐고. 언론도 부정적이었어. 전문가들도 회의적이었지. 자동차 산업은 진입장벽 높다. 실패할 거라고들 했어. 근데 비웃음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해. 시작도 못하지. 그냥 시작했어. 기술 배우고 사람 모으고 공장 지었어. 그러면 정말 어설퍼. 품질도 떨어지고 고장도 많았지. 비웃던 사람들이 달아 그럴 줄 알았다고 했어. 걔도 멈추지 않았어.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품질 올리고 기술 높이고 몇 년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 비웃던 사람들 임 다쳤어. 우리 차가 팔리기 시작했으니까 해외 수출도 시작했지. 그때부터 인정받기 시작했어. 지금은 어때? 현대차 글로벌 기업 됐잖아. 처음 비웃던 사람들도 잔응했던 거야. 현대조선 시작할 때도 비슷했어. 조선업 경험 없는데 무슨 배를 만드냐고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지. 근데 불가능하다는 말 듣고 포기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해. 일단 시작했어. 영국에서 기술자 데려오고 도면 구하고 찻배 만들 때 시행착오 엄청났어. 용접 틀리고 설계 수정하고 비 오는 소리 계속 들렸지. 근데 배 완성했어. 진수식했을 때 감격스러웠어. 비웃던 사람들도 와서 봤지. 말은 안 해도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그 뒤로 계속 배 만들었어. 점점 좋아졌고 주문 늘어났어. 결국 세계적인 조선소 됐잖아. 시작 안 했으면 불가능했어. 비웃음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근데 새로운 일 시작하면은 비웃음은 당연해. 아직 결과 없으니까. 현대 건설 초기에도 그랬어. 작은 건설업체가 큰 프로젝트 입찰한다고 하니까 다들 웃었어. 그냥 보고 주제 파악하라고. 근데 주제 파악하면은 평생 작은 일만 해야 돼. 큰일 하려면 비웃음 감수하고 도전해야지. 입찰 넣었어. 떨어졌어. 또 넣었어. 또 떨어졌지. 비웃음 더 커졌어. 근데 계속했어. 결국 한 번 따냈어. 그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완공했지. 비웃던 사람들 조용해졌어. 다음 입찰 때는 경쟁력 있다고 인정받았고 비웃음은 시작할 때만 들려. 결과 나오면 사라져. 인정과 존경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비웃음 두려워 말고 시작해야.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반도체는 첨단 기술이야. 우리 같은 회사가 뭘 한다고 시작하냐고 했지. 비웃음 많이 들었어. 할 거라는 예측 가득했고. 근데 시작 안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거야. 기술 개발 시작했어. 투자하고 연구하고 초기엔 수율 낮고 척작 컸어. 이 나의 비웃음도 커졌지. 근데 기술 축적되니까 달라지더라고. 수율 올라가고 품질 좋아지고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 지금은 반도체 산업 주요 플레이어잖아. 비웃던 사람들 어디 갔나. 이제 다들 대단하다고 해. 시작의 용기가 명예 만들어. 비웃음 속에서 시작한 사람만이 나중에 진짜 인정받아. 비웃음 피해 안전한 길만 가면 평범하게 끝나. 현대백화점 사업 시작할 때도 비슷한 경험했어. 건설업체가 유통업 한다고 하니까 다들 의아해했지. 전문성 없다고 한대 거라고. 근데 시작했어. 매장 열고 운영 배우고. 초기엔 실수 많았어. 고객 불만도 있었고 비웃는 소리 들렸지.
그래도 계속해서 서비스 개선하고 상품 구성 맞추고 점점 나아졌어. 고객 늘어났고 매출 올랐지. 몇 년 지나니까 인정받기 시작했어. 하는 백화점이라고.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봐. 비웃음은 일시적이야. 결과는 영구적이고, 비웃음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하면 결과도 없어. 시작해야 결과 나와. 지금 하고 싶은 일 있는데 남들이 비웃을까봐 망설이고 있나. 비웃음 신경 쓰지 마. 시작해. 그거를 보여줘. 그게 진짜 명예야. 현대그룹 여기까지 온 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야. 매일 선택의 연속이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 먼저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결정 내릴까,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을 만든 거야. 큰 사건 하나가 성공 만든 게 아니야. 1000번, 수만 번 선택이 쌓여서 된 거지. 현대시멘트 운영하면서 매일 선택해서 저녁에 오늘 통질관리 어떻게 할까, 원료구매 어디서 할까, 직원교육 어떻게 할까,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 근데 매일 좋은 선택하니까 회사가 좋아졌어. 품질 안정되고 비용 절감되고 직원들 실력 늘고. 나쁜 선택 계속하면 회사 나빠지겠지. 좋은 선택 계속하니까 좋아진 거야. 선택이 운명 만드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큰 기회 하나만 찾아 인생 탁골 대박 한 방. 근데 그런 거 없어. 따 해도 그 기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평소 선택 잘한 사람이야. 근데 장사 운영할 때도 매일 선택했어. 어떤 상품 취급할까, 어떤 가격에 팔까, 거래처 어떻게 관리할까, 매번 신중하게 선택했어. 단기 이익보다 장기 관계, 빠른 돈보다 신뢰. 그런 선택 반복하니까 사업이 단단해졌어. 만약 매번 단기 이익만 쫓았으면 어땠을까? 고객 잃고 신뢰 잃고 결국 망했겠지. 선택이 네 일에 만든 거야. 선택할 때마다 기준이 있어야 해. 내 원칙은 뭔가, 내 목표는 뭔가.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선택 쉬우죠. 현대 엘리베이터 사업 결정할 때도 선택의 연속이었어. 기술 제휴할까, 자체 개발할까, 보급 시장 공략할까, 대중 시장 노릴까 하나씩 선택했어. 이제는 장기 성장이었지. 당장 쉬운 길보다 멀리 보고 선택했어. 기술 자체 개발하고 품질 높이고 시간 걸렸어. 근데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경쟁력 됐지. 시장에서 인정받잖아. 수백 번의 올바른 선택 덕분이야. 나쁜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망치진 않아. 근데 나쁜 선택 계속 반복하면 망해. 좋은 선택 하나로 성공 안 해. 근데 좋은 선택 계속하면 성공해. 현대종합금속 운영하면서 배웠어. 원자재 구매 선택 매일 해야 해. 내가 얘 사야 할까, 내일 사야 할까, 어느 공급처에서 살까 하나하나 신경 썼어. 시장 보고 가격 비교하고 품질 확인하고. 그냥 매일 최선의 선택하려고 노력했지. 그 선택들이 쌓여서 원가 경쟁력 생겼어. 한 번 잘 산 게 아니야. 매일 잘 사니까 평균적으로 유리해진 거지. 선택의 힘은 누적이야. 한 번은 작아. 근데 100번, 1000번 하면 엄청난 차이 만들어. 그게 성공과 실패가 다르는 거야. 현대정보기술 시스템 구축할 때도 매일 선택했어. 어떤 기술 쓸까, 어떤 구조로 만들까, 보안은 어떻게 할까. 완벽한 답 없어. 그때 최선 선택하는 거야. 좋은 선택 많이 하니까 좋은 시스템 나왔지. 일단 몇 개 있었어. 수정했어. 계속 개선하면서 나아갔지. 선택 완벽할 수는 없어. 근데 대부분 좋은 선택하면 돼. 그럼 하는 잘한 선택들 무시하지 마. 뭐 먹을까, 누구 만날까, 뭐 공부할까, 다 중요해. 쌓이면 인생 만드니까 매일 좋은 선택해봐. 쉬운 길보다 옳은 길, 빠른 돈보다 바른 돈. 그런 선택 반복하면 인생 달라져. 성공은 선택의 합이야. 현대 산업 초기에 자재 납품 문제 생겼을 때였어. 공급처가 갑자기 가격 올린다고 통보했지. 원가 맞지 않으니까 다들 난리였어. 그때 선택지 2개였어. 문제 피해서 다른 공급처 찾거나 아니면 이 문제 정면으로 해결하거나. 그런 이 다른 공급처 찾으면 쉬워 보이지. 근데 다른 공급처도 비슷한 문제 있을 거야. 결국 똑같은 일 반복될 거고. 그래서 정면 돌파했어. 공급처 직접 만나서 대화했지. 가격 올리는지 물어봤어. 알고 보니 또 원자재비 올라서 어렵다는 거야. 그럼 같이 해결책 찾아야지. 장기 계약 제안했어. 그냥 보장해주고 가격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 만들었지. 문제 해결됐어. 비했으면 계속 비슷한 문제 생겼을 거야. 뒷면에서 풀었으니까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된 거지. 현대 알루미늄 운영할 때도 품질 클레임 들어왔어. 고객이 품불량이라고 항의했지. 무시하거나 변명하기 쉬웠어. 근데 그러면 고객 잃고 판 나빠지고 큰 문제 생겨. 직접 나갔어. 현장 가서 불량 확인하고 원인 파악했지. 우리 공정의 문제 있었어. 인정하고 즉시 개선했어. 고객한테 사과하고 재작업해서 납품했지. 고객 오히려 만족했어. 문제 직면하고 해결하니까 고객 신뢰 더 커졌어. 피했으면 고객 잃었을 거야. 직면이 관계 지킨 거지. 문제 피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 항상 핑계 찾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황금 타, 남 타. 근데 코퍼레이션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일이 안 되면 항상 남타 시장이 나빠서 경쟁사가 치서해서 본인 문제는 안 봐. 당연히 성장 안 하지 문제. 자기한테 있는데 남 탓만 하니까 개선할 생각 안 하니까 계속 제자리야. 반대로 문제 직면하는 사람은 달라. 여보 됐나? 내가 뭘 고쳐야 하나? 자기 문제 찾아서 개선해. 그러니까 성장하지. 현대리바트 가구 사업 초기에 반풍 많았어. 디자인 문제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배송 중 파손이었어. 배송 문제 물류 회사 탓하기 쉬웠어. 근데 그러면 계속 파손 생겨. 그러니까 우리 문제로 봤어. 포장 방식 문제 있나 확인했지. 포장 보강하고 배송 프로세스 개선했어. 파손율 확 떨어졌지. 문제 직면하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 개선한 거야. 남 탓했으면 계속 반풍 처리하고 있었을 거야. 직면해서 해결하니까 사업 안정된 거지. 이렇게 그 다음날 문제는 신호야. 뭔가 개선할 게 있다는 그 신호 무시하면 계속 같은 문제 반복돼. 신호 받아들이고 해결하면 성장해. 근데 해상 보험 상품 판매할 때 민원 들어왔어. 약간이 복잡하다고. 고객이 이해 못한다고. 고객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라고 하기 쉬워. 근데 그게 문제 해피야. 진짜 문제는 우리 약간이 복잡한 거지. 약간 단순화했어. 쉬운 말로 바꾸고 핵심만 정리하고 고객 만족도 올라갔어. 간 문제 인정하고 고친 결과야. 회피했으면 계속 민원 들어오고 고객 불만 쌓였을 거야. 직면해서 개선하니까 문제 사라진 거지. 문제 푸는 습관 들여야 해. 문제 생기면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봐.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접근해. 현대캐피탈 초기에 연체율 높았어. 여신 심사 기준 문제에서 느슨하게 해서 고객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부작용 생긴 거지. 심사 기준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면 매출 줄어들잖아. 고민됐어. 근데 문제 방치하면 더 큰 손실이야. 기준 강화했어. 단기적으로 매출 줄었지만 연체율 떨어졌어. 단기적으로 건전한 포트폴리오 만들어진 거야. 문제 피하지 않고 풀었으니까 지속 가능한 사업 된 거지. 피했으면 망했을 거야. 지금 피하고 있는 문제 있나? 어렵고 귀찮아서 안 보려고 하는 거. 그거 계속 피하면 커져. 직면에서 풀어. 그게 풀어가는 길이야. 현대모비스 부품 사업계에 하나 있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부품 공급처 찾는다는 소식 들었지. 큰 기회였어. 근데 우리만 안 거 아니야. 다른 부품사들도 다 알아. 큰 정보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만 기회라고 느꼈을까? 준비돼 있었으니까. 품질 인증 미리 받아놨고 생산 능력 갖춰놨고 기술 개발해놨어. 그러니까 정보 들었을 때 바로 기회로 보인 거야. 다른 회사들은 같은 정보 들어도 잡아 준비 안 됐으니까 품질 인증부터 받아야 하고 생산 라인 새로 만들어야 하고 시간 걸리지. 우리는 바로 제안선에서 빠르게 협상 들어가고 계약 땄지. 기회는 모두에게 왔어. 근데 잡은 건 준비된 우리뿐이었어.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기회로 안 보여. 부담으로 보이지. 그거 갖고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포기에 현대의학 공작기계 수주 기회에 있었을 때도 그랬어. 대형 제조사가 설비 투자한다는 얘기 들어서 찰 기회 있다고. 그 다음날 우리는 이미 그 제조사 니즈 파악하고 있었어. 무슨 설비 필요한지 어떤 스펙 원하는지 평소에 관계 맺고 공부해뒀으니까 2차를 공고 나왔을 때 맞춤형 제안
바로 했어. 정확히 필요한 것 제시했지. 다른 회사들은 일관적인 제안만 했고 당연히 우리가 이겼어. 같은 기회였는데 우리만 제대로 잡은 거야. 준비의 차이지. 준비는 청소에 하는 거야. 기회 오고 나서 준비하면 늦어. 기회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놔야 해. 근데 건설계 장비 개발할 때 경험했어. 시장에서 새로운 장비 수요 생길 거라고 예측했어. 아직 구체적인 주문은 없었지. 근데 미리 개발 시작했어. 프로토타입 만들고 테스트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수요 터졌어. 우리는 이미 제품 준비돼 있었어. 바로 공급 시작했지. 경쟁사들은 그때부터 개발 시작했고 우리가 시장 선점한 거야. 기회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게 진짜 준비야. 기회 오고 나서 하는 건 대응이지. 천재적 준비가 기회 잡는 비결이야. 준비된 사람은 작은 신호도 기회로 봐. 준비 안 된 사람은 큰 신호도 못 봐. 시야가 다른 거지. 현대로템 철도 차량 사업할 때 해외 시장 보고서 읽었어. 어느 나라가 철도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있다고 나왔지. 아직 발주 공고 전이었어. 바로 준비 들어갔어. 그 나라 규격 공고하고 현지 파트너 알아보고 기술 검토하고 딸뒤 이제 발주 나왔어. 우리는 이미 준비 완료 상태였어. 대안서 완성도 높았고 현지 네트워크에 있었지. 수주 성공했어. 다른 회사들은 발주 공고 보고 놀랐을 거야. 갑자기 나왔다고. 근데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신호 있었어. 우리는 그 신호 보고 준비한 거지. 준비는 정보 수집부터야. 시장 보고, 동향 보고, 고객 니즈 파악하고, 그러면 기회 올 때 알아챌 수 있어. 현대 제철 소재 원료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이제 원자재 시장 계속 모니터링했어. 가격 움직인 공급 상황 수요 예측. 어느 날 공급 차질 생길 조짐 보였어. 가격 안 올랐지만 곧 오를 것 같았어. 바로 선구매 결정했어. 한 달 뒤 실제로 공급 문제 터지고 가격 급등했어. 여보했으니까 문제 없었지. 경쟁사들은 비싼 값에 사느라 힘들었고 기회 잡았어. 모두에게 같은 시장이었는데 우리만 미리 봤어. 준비돼 있었으니까. 준비 안 하고 기회 기다리는 사람 많아. 기회 오면은 그때 하겠다고. 근데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알아봐. 지금부터 준비해. 하고 연습하고 관계 맺고 정보 모으고 그러면 기회 왔을 때 보여. 준비가 눈뜨게 하는 거야. 현대증권 설립 결정할 때 두려움 컸어. 부정업 창업 없는데 증권사 만든다고 하니까 실패하면 어쩌나 손실 크면 어쩌나. 그냥 밤에 잠 안 올 정도로 고민했어. 근데 고민만 하면 두려움만 커져. 생각할수록 안 될 이유만 보이고. 그래서 일단 시작했어. 이형 모으고 사무실 구하고인가 신청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 줄어들더라고. 바쁘게 일하니까 걱정할 시간 없어. 그냥 밤만날 문제 하나씩 해결하면서 자신감 생기고 행동하니까 두려움 약해진 거야. 두려움은 머릿속에서 살아. 가만히 있으면 점점 커져.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 상상하게 되고. 근데 움직이면 달라져.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 인수할 때도 두려웠어. 금융권 규제 복잡하고 리스크 많고 잘못하면 큰 손실이야. 머뭇거렸어. 고민만 계속했지. 근데 고민할수록 불안만 커지더라. 그래서 결정했어. 일단 해보자고. 실사 들어가고 실무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니까 두려움 줄었어. 문제가 명확해지니까 대응 방법도 보이고 결국 성공적으로 인수했어. 두려워만 했으면 그 기회 놓쳤을 거야.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두려움 느끼는 건 자연스러워. 해로운 일 하면 당연히 두려워. 근데 두려움 때문에 안 하면 평생 제자리야. 현대카드, 신용카드 사업 진출할 때도 두려웠어. 굉장히 처절한 시장이야. 기존 카드사들 강하고 고객 확보 어렵고 망설였어. 안 하는 게 나을까. 근데 망설일수록 두려움만 키워져. 안 될 이유만 떠오르고. 그래서 과감하게 시작했어.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상품 개발하고 그게 움직이니까 두려움 사라졌어. 물론 어려웠어. 실수도 있었고 손실도 있었지. 근데 행동하면서 배우고 개선하니까 점점 나아졌어. 지금은
시장선도 카드 사잖아. 두려움 이기려고 용기 낼 필요 없어. 그냥 움직여. 그런 것부터 한 걸음씩 움직이면 두려움 똥으로 줄어들어. 현대 커머셜 부동산 임대 사업 시작할 때 경험했어. 큰 빌딩 매입하는데 금액 커. 수술도 많이 받아야 하고 두려웠어. 공실 생기면 어쩌나. 임대료 못 받으면 어쩌나. 생각만 하니까 불안해. 근데 계약 진행하고 입주사 유치하고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실제로 움직이니까 두려움 줄었어. 문제 생기면 해결하면 되더라고. 공실 생기면 마케팅하고 임대료 협상하고 행동하면 방법 나와. 두려움은 미지에서 와. 좀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근데 행동하면 알게 돼. 알면 두렵지 않아. 현대 UBS 자산운용 펀드 운용 시행할 때도 그랬어. 그래. 고객 자산 맡아서 운영하는 거니까 책임 무거워. 신라면 어쩌나. 두려움 커서. 두려움만 하면 일 못해. 운영 시작했어. 시장 분석하고 하고 모니터링하고 그게 일하니까 두려움 없어졌어. 집중하니까 불안할 틈 없더라고. 성과 나오니까 자신감 생기고. 두려움 이기는 비결은 간단해. 생각 멈추고 행동 시작해. 작은 행동이라도 좋아. 움직이면 두려움 약해져. 현대 엠코 반도체 기증 사업 확장할 때도 두려웠어. 투자 규모 크고 기술 난이도 높고 실패하면 타격 커. 고민 많이 했어. 근데 고민만 하니까 답 안 나와. 일단 설비 도입하고 인력 교육하고 생산 시작했어. 시행착오 있었어. 이를 납고 문제 생기고. 근데 하나씩 해결하니까 나아졌어. 행동하면서 배운 거지. 지금 두려워서 못하는 일 있나? 일단 시작해봐. 그렇게라도 움직이면 두려움 줄어들어. 행동이 약이야. 현대 석유화학 초기에 적자 몇 년 계속됐어. 투자 해소 안 되고 운영비만 나가고 주변에서 다들 접으라고 했지. 경쟁사들도 비슷하게 어려웠어. 하나둘 포기하고 사업 정리하더라고. 시장 어렵다고 때가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버텨야 해. 내가 볼 때 버티는 게 진짜 실력이야. 그땐 누구나 하니까.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이 결국 시장 가져 버텼어. 비용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품질 개선하고. 이제 힘들었지만 포기 안 했어. 몇 년 지나니까 시장 돌아오더라고. 경쟁사들 나간 자리 우리가 채웠어. 시장 점유율 올라갔지. 버팀 보상이야. 포기했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버티는 건 찾는 게 아니야. 개선하면서 버티는 거지. 그냥 견디기만 하면 안 돼. 나아지려고 노력하면서 버텨야 해. 근데 BNG 스틸 철강 경기 안 좋을 때 경험했어. 수주 줄고 가격 떨어지고 업계 전체가 힘들었지. 작은 업체들 문 닫았어. 멋지고 큰 회사들도 구조조정하고 사업 축소하고 힘들어했어. 우리도 어려웠어. 근데 여기서 버티면 나중에 기회 온다는 거 알았어. 불황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비용관리 철저히 하고 핵심 인력 지키고 품질은 유지했어. 손해보더라도 고객관계 유지하고 버티면서 준비한 거야. 경기 돌아왔어. 경쟁사들 줄어든 상황에서 우리 커졌지. 버틴 사람한테 보상 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 금방 결과 안 나온다고. 근데 치는 건 시간 걸려. 버텨야. 현대파워텍 변속기 부품 개발할 때도 그랬어. 이 기술 개발 몇 년 걸렸어. 투자만 하고 매출 없고 힘들었지. 포기하고 싶었어. 이거 될까 의심도 됐고.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두면 그동안 투자 다 날리는 거야. 버텼어. 연구 계속하고 테스트 반복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몇 년 만에 완성했어. 완성하니까 주문 들어왔어. 기증받고 줄 올라가고 버틴 결과야. 중간에 포기했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버티는 힘은 목표에서 나와. 왜 하는지 분명하면 버틸 수 있어. 저녁에 쉽게 포기하게 돼. 현대글로벌 서비스 해외 사업 초기에 손실 컸어. 현지 적응 어렵고 문화 다르고 시행착오 많고 고민했어. 근데 해외 시장 포기하면 정장 한계야. 장기적으로 봐야 해.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했어. 현지 인력 교육하고 시스템 개선하고 관계 구축하고 그냥 걸렸지만 정착했어. 몇 년 뒤 해외 사업가서 전환했어. 그 말을 되게 힘들 때는 작은 목표 세워. 오늘만 버티자. 이번 주만 버티자.
작게 나눠서 버티면 견딜만해. 현대 자동차 서비스 초기에 서비스만 구축하느라 짜였어. 점 늘리고 인력 뽑고 투자만 하고 언제 해소될지 모르겠더라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였어. 오늘 서비스 잘하고 고객 만족시키고 그런 것에 집중하니까 버틸만 했어. 쌓이니까 결과 나왔어. 고객 늘고 평판 좋아지고 수익 생기고 매일 조금씩 버틴 게 뭐해서 성공된 거야. 버티는 사람이 드물어.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경쟁자 저가져 혼자 남게 돼. 현대오토에버 시스템 통합 사업할 때 프로젝트 어려웠어. 일정 지연되고 문제 생기고 고객 불만 나오고 포기하고 싶었어.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신뢰 잃어. 평판 나빠지고 까지 해야 팀원들이랑 버텼어. 야근하고 주말이라고 문제 하나씩 해결했어. 힘들었지만 완수했지. 고객 만족했어. 다음 프로젝트도 우리한테 왔고 버틴 사람한테 기어오는 거야. 지금 힘든 일 있나? 포기하고 싶나? 조금만 더 버텨봐. 남들 포기할 때 버티면 결국 이기게 돼 있어. 버팀이 승리야. 현대 종합설계 프로젝트 수주 검토할 때였어. 11건 동시에 들어왔지. 다 하고 싶었어. 기회 놓치기 싫어서. 자원 한계 있어. 다 하면 다 못해. 담화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어떤 거 할까? 고민 많이 했어. 10개 대충 하느니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 가장 우리한테 맞는 프로젝트 하나 골랐지. 그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인력 집중 투입하고 최선 다해서 완벽하게 완수했지. 고객 만족도 높았고 그 하나 성공하니까 다음 기회 계속 와서 평판 좋아지니까 10개 대충 했으면 다 실망시켰을 거야. 판단은 개수가 아니라 정확도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정확하게 하나 잘하는 게 중요해. 현대 특수강 제품 라인업 확대 고민할 때도 그랬어. 여러 품목 만들까 가장 넓히려면 다양해야 하잖아. 근데 다양하면 품질 관리 어려워. 각각 전문성 떨어지고 그보다 하나를 최고로 만드는 게 낫다고 봤어. 제품 하나 정했어. 그거에 모든 역량 쏟았지. 품질 최고로 만들고 기술 최고로 올리고 시장에서 그 제품만큼은 최고라는 평가받았어. 하나 제대로 하니까 고객들이 찾더라고. 매출 집중됐어. 하나 성공하니까 가장 쉬웠어. 다 했으니까 다른 제품도 믿고 다 주더라고. 처음부터 다 했으면 다 애매했을 거야. 정확한 판단 하나가 애매한 판단 10개보다 강해. 할 수 있으니까 힘이 분산 안 되니까.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사업할 때 경험했어. 시장에 제품 종류 많아. 다 취급할까 했는데 그러면 재고 부담 커. 핵심 제품만 선정했어. 수요 많고 유회전 빠른 것들 그것만 집중 관리했지. 재고 효율 높아졌어. 고객들도 만족했어. 핵심 제품은 항상 재고 있고 배송 빠르니까 다양한 거 조금씩 있는 것보다 필요한 거 확실히 있는 게 나아. 정확한 선택과 집중이야. 하나 제대로 해서 신뢰 얻으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와. 많이 하려고 욕심내는 사람 많아. 기회 놓칠까봐. 근데 다 잡으려다 다 놓쳐. 하나 확실히 잡는 게 낫지. 근데 HCN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입할 때도 그랬어. 품목 많이 내놓을까 했어. 조건 넓히려고. 근데 품목 많은 마케팅 분산돼 메시지 흐려지고 대모 대표 제품 정했어. 그것만 집중 홍보했지. 그 제품 히트 쳤어. 브랜드 이미지 확실해졌고 뒤에 다른 제품 내놓으니까 잘 팔리더라고. 하나 성공하니까 브랜드 파워 생긴 거야. 지금부터 여러 개 냈으면 다 묻혔을 거야. 하나 정확하게 히트시킨 게 성공 비결이야. 정확한 판단 위해선 정보 필요해. 시장 보고 고객 보고 경쟁 보고 제대로 파악한 뒤 결정해야 정확해. 전된 녹색식품 제품 개발할 때 시장조사 철저히 했어.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트렌드는 어떤가 파악하니까 방향 명확해져서 이거다 싶은 제품 하나 개발했지. 출시하니까 반응 좋았어. 정확하게 니즈 맞췄으니까. 여러 개 개발해서 시장 반응 보자는 전략도 있어. 근데 비효율적이야. 정확하게 하나 개발하는 게 빨라. 판단의 질이 양보다 중요해. 100번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한번 정확하게 하는 게 나. 힘 집중되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산업 신제품 라인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이렇게. 그 다음날 이 모든 층급 다 커버할까? 고가부터 고가까지. 근데 그것마다 다른 기술 필요하고 마케팅 달라. 중간 층급 하나 정했어. 집중했지. 그 층급에서 최고 제품 만들었어. 성능 좋고 가격 합리적이고 시장 점유율 높아졌지. 하나 제대로 자리 잡으니까 위아래 확장 쉬웠어. 기술력 인정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다 했으면 다 중간됐을 거야. 지금 여러 가지 하려고 하나 집중 안 돼서 힘들지 않나 하나 몰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만 제대로 해.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야. 그때 라이프 보험 영업할 때 한 직원이 있었어. 특별히 똑똑하거나 말 잘하는 건 아니었지. 근데 성실했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고객 약속 꼭 지키고 연락 빠뜨리지 않고 그런 것 하나하나 챙기더라고. 처음엔 실적 평범했어. 다른 영업 직원들이 더 화려했지.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달라졌어. 그 다음날 고객들이 그 직원 신뢰하기 시작했어. 약속 지키고 성실하니까 속에 고객 늘어나고 재계약률 높아지고 몇 년 뒤 보니까 그 직원이 제일 실적 좋았어. 맨날 화려한 사람들은 고객 잃고 떠나고 성실한 사람은 계속 쌓아 올린 거야. 성실하면 당장 눈에 안 띄어. 재미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아. 근데 쌓여 시간 지나면 엄청난 자산이 돼. 현대 다이머스 부품 생산 슈 항공장 관리자 하나 기억나. 내일 같은 시간 현장 돌고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 남기고. 그거 아닌 것 같았어. 특별한 계산안 내는 것도 아니고 급적인 성과 없고 그냥 묵묵히 일했지. 근데 그 라인 불량률 제일 낮았어. 적이었고 문제 적었어. 왜냐면 매일 성실하게 관리했으니까 작은 문제 조기 발견하고 바로 조치하고 쌓이면 큰 문제 될 것들 미리 막은 거예요. 성실함이 통지를 지킨 거지. 다른 나에는 관리자가 가끔 돌고 대충 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처리하고 결국 분량 많고 비용 더 들었어. 성실함은 예방이냐 문제 생기기 전에 막는 거지. 그게 결국 돈 되고 자산 돼. 현대로 이시틱스 물류 센터 운영할 때도 느꼈어. 성실한 직원들 있는 센터는 실수 저거 배송 오류 없고 재고 정확하고 화려하게 일하긴 하나 그냥 매일 정확하게 일 처리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지루해 보이지. 근데 그 성실함이 고객 만족 만들어. 주문한 거 정확하게 오고 제때 오니까 고객들 다시 주문해. 반대로 대충 하는 센터는 문제 많아. 배송 늦고 상품 바뀌고 고객 불만 생기고 제 주문 안에 매출 떨어지지. 성실함은 복리로 쌓여. 처음엔 작아. 근데 매일 쌓이니까 어느새 크게 불어나. 자들은 원리랑 다태 현대 하이텍 기술 개발팀 연구원 하나 성실했어. 매일 실험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적인 발견 없이 몇 년 갔어. 동료들은 좀 답답했어. 뭔가 혁신적인 거 빨리 내놓지 그러냐고. 근데 그 연구원은 묵묵히 계속했지. 데이터 쌓이니까 틈 보이더라고. 데이터로 새로운 기술 개발했어. 혁신처럼 보이는데 사실 성실함의 결과였어. 화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부족해. 대충대충 하니까. 그리고 그 성실한 사람이 큰 성과 낸 거야. 성실함은 신뢰 만들어. 사람들이 믿게 돼. 그 사람은 약속 지킨다. 일 제대로 한다. 그 신뢰가 기회 가져와. 현대ENG 프로젝트 발주할 때 늘 성실한 협력사 먼저 떠올려. 이렇게 그 다음날 지키고 품질 유지하는 곳 피사도 맡기게 돼. 하고 불성실한 거 쓰면 나중에 문제 생겨. 일정 늦고 품질 나쁘고 그리고 비용 더 들어. 계속 성실한 협력사는 비싸 보여도 결국 나 문제 없으니까 추가 비용 안 들고 그래서 계속 일주게 돼. 그 성실함이 경쟁력이야. 시장에서 살아남는 비결이지. 화려한 건 한때야. 성실함은 올해가 현대무백스 물류정비 유지보수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야. 성실하게 점검하는 업체랑 계약해. 꼼꼼히 체크하는 거.
고당 저거 문제 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니까 가동 중단 없고 생산 차질 없고 그게 뭐냐? 충하는 업체는 싸. 근데 보장 자자하게 수리하느라 비용 더 들고 생산 멈추고 결국 보내지 성실함에 투자하는 게 현명해. 당장은 비용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이익이야. 지금 성실하게 일하고 있나? 치고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게 쌓여서 나중에 부가돼. 오늘부터 성실하게 해봐. 내일에 자산 만드는 거야. 현대차증권 금융위기 때 경험했어. 패닉 상태였지. 폭락하고 거래량 급증하고 다들 불안해했어. 직원들도 흔들렸어. 고객들 패닉세라고 전화 빗발치고 분위기 어수선했지. 근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침착하게 대응했어. 고객들한테 냉정하게 상황 설명하고 장기 관점 제시하고 패닉 팔지 말라고 조언했지. 흔들리지 않으니까 고객들도 안정 찾더라고. 우리 말 듣고 차분해지고 결국 많은 고객들이 손실 줄였어. 위기 지나고 나니까 고객들 고마워했어. 안정적으로 대응해준 거 기억하고 신뢰 쌓였지. 뒤로 고객 충성도 높아졌어. 위기 때 흔들리지 않았던 게 경쟁력 된 거야. 다른 증권사는 고객 많이 잃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늘었어. 위기 때 사람들 본성 나와. 흔들리는 사람은 실수해. 패닉에서 잘못된 결정 내리고 안정된 사람은 제대로 판단해. 근데 스틸 산업 철강 불황 때도 그랬어. 수요 급감하고 가격 폭락하고 업계 전체 패닉이었지. 경쟁사들 급하게 재고 처분하고 가격 낮추고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악순환 시작됐어. 가격 떨어지니까 더 팔고 더 떨어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 가격 유지했어. 품질 지키고 재고 관리하고 손해보더라도 원칙 지켰지. 힘들었어. 매출 줄고 적자 나고 근데 참았어. 시장은 언젠가 정상화될 거니까. 불황 끝나고 시장 돌아왔을 때 우리가 유리했어. 총질 유지했으니까 고객 신뢰 그대로고 경쟁사들은 품질 떨어뜨린 이미지 회복 어렵고 위기 때 흔들리지 않은 게 나중에 기회 됐어. 시장 점유율 올라갔지. 안정이 경쟁력 된 거야. 흔들리지 않으려면 원칙이 있어야 해. 내 기준 뭔가 명확하면 위기 때도 판단 쉬워. 기준 없으면 흔들려. 현대이지벨 물류 대란 때 경험했어. 운송비 급등하고 차량 구하기 어렵고 업계에 혼란스러웠지. 경쟁사들 비상운영 들어가서 운송비 올리고 서비스 축소하고 고객들한테 미안하다고만 하고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는 약속 지켰어. 운송비 인상 최소화하고서 수준 유지하고 손해봤어. 근데 고객 약속 지켜야 힘들었지만 버텼어. 대란 지나갔을 때 고객들 고마워했어. 어려울 때 지켜준 거 잊지 않더라고. 계약 늘어났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인정받았지. 위기 때 안정적이었던 게 브랜드 가치 높인 거야. 흔들리면 전형돼. 한 사람 흔들리면 옆 사람도 흔들려. 리더가 한정돼 있어야 조직이 안정돼. 근데 그린푸드 짜제 수급 불안정할 때 있었어. 원료 공급 차질 생기고 가격 요동치고 협력사들 불안했지. 침착하게 대응했어. 공급처 확보하고 재고 조정하고 협력사들한테 안정적으로 소통했어. 우리가 안정되니까 협력사들도 안정됐어. 같이 어려움 하자고 협력했지. 위기 잘 넘겼어. 경험으로 협력관계 더 돈독해졌어. 위기 때 함께 극복했으니까 신뢰 쌓인 거지. 안정은 연습해야. 평소에 흔들리지 않는 습관 들여야 위기 때도 안정적이야. 그건 이래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연습. 근데 전공 설비 고장났을 때마다 연습이었어. 패닉하지 않고 차근차근 원인 파악하고 조치하고 처음엔 긴장됐어. 근데 반복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 고장나도 침착하게 대응하게 됐지. 그 습관이 큰 위기 때 도움됐어. 큰 사고 났을 때도 침착하게 대응했어. 피해 최소화하고 빨리 복구했지. 평소 안정성이 위기 때 드러나는 거야. 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야. 훈련된 결과지. 지금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연습해봐.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그게 쌓여서 위기 때 경쟁이었대. 현대인프라 프로젝트 하나 엉망으로 시작했어. 계획 틀어지고 예산 초과하고 고객 불만 나오고 태처럼 보였지. 팀원들 낙담했어.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고
정리하고 다음 거 하자고.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실패야. 포기 안 했어. 문제 하나씩 정리했어. 계획 수정하고 고객 설득하고 추가 자원 투입하고 악착같이 매달렸지. 몇 달 걸렸어. 힘들었지만 결국 프로젝트 완수했어. 처럼 완벽하진 않았지만 고객 만족시켰어. 실패가 아니게 된 거야. 계속했으니까. 포기했으면 진짜 실패였을 거야. 끝까지 간대 성공 만든 거지. 되는 과정이야. 중간에 틀어지는 건 자연스러워. 근데 포기하는 순간 실패로 굳어져. 계속하는 실패 아니야? 현대마린 솔루션 선박 수리 사고 났을 때 기억나? 좀 큰 실수로 장비 망가뜨렸어. 손실 컸지. 다들 이 프로젝트 망했다고 했어. 손해만 보고 끝날 거라고 포기하고 배상하고 끝내자고. 근데 포기하면 고객 잃고 평판 떨어지고 다시는 일 못 받아. 끝까지 해야 해. 자비 들여서라도 우리 완성했어. 추가 비용 우리가 부담하고 품질 완벽하게 맞추고 고객한테 사과하고 책임 다했지. 손해 컸어. 근데 신뢰 지켰어. 고객이 인정해줬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 다했다고. 다음 프로젝트 또 맡겼어. 포기 안 했으니까 실패 아니게 된 거야. 오히려 신뢰 얻는 계기 되지. 많은 사람들이 처음만 틀어지면 실패라고 단정해. 안 될 거라고 포기해. 근데 그게 진짜 실패 만드는 거야. 현대케미칼 신제품 개발할 때 초기 테스트 다 실패했어. 품질 안 나오고 수요를 낮고 몇 달 허비한 것 같았지. 연구팀 좌절했어. 이 방향 아닌 것 같다고 포기하자고. 근데 여기까지 투자했는데 포기하면 다 날리는 거야. 계속했어. 원인 분석하고 조건 닦고가며 테스트하고 수백 번 시행착오 끝에 성공했어. 나왔어. 시장 반응 좋았고 과정의 실패들은 실패가 아니었던 거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지. 포기했으면 그 실패들이 진짜 실패로 남았을 거야. 가니까 성공의 일부가 된 거지. 실패와 포기를 구분해야 해. 실패는 결과고 포기는 선택이야. 나쁜 결과 나왔어도 포기 안 하면 실패 아니야. 근데 얼룩을 못해서 신규 시장 진출할 때 초기 매출 안 나왔어. 예상과 달랐어. 실패인가 싶었지. 철수 검토해서 그러면 투자 다 날리고 기회 잃는 거야. 전략 수정했어. 시장 다시 분석하고 접근 방식 바꾸고 시간 걸렸지만 자리 잡기 시작했어. 지금은 안정적인 시장이야. 포기 안 한 덕분이지. 이 어려움을 실패로 단정하고 포기했으면 지금 없었을 거야. 실수는 누구나 해. 계획 틀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워. 근데 그걸 실패라고 다 드리고 포기하는 게 문제야. 근데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지연됐을 때도 그랬어. 일정 몇 달 늦어지고 비용 초과하고 실패처럼 보였어. 계약 폐지하고 손해배상하고 끝낼까 고민했어. 근데 그러면 평판만 가지고 다음 기회 없어. 끝까지 완수했어. 늦었지만 품질 지켰어. 고객 초기엔 불만 있었지만 결과 보고 만족했어. 그거는 실패가 아니었어. 완성했으니까. 포기했으면 진짜 실패였을 거야. 지금 실패한 것 같은 일 있나? 포기하고 싶나? 끝난 게 아니야. 포기 안 하면 실패 아니야. 계속해. 끝까지 가면 그게 성공이야. 현대아품 신약 개발 제안 들어왔을 때였어. 기술 협력 제한인데 위험 부담 컸지. 실패 확률 높고 투자 많이 들고 안 하는 게 안전했어. 근데 안전만 추구하면 성장 없어. 작은 용기는 했어. 협력 시작하자고 결정했지. 처음엔 두려웠어. 근데 시작하니까 길 보이더라고. 기술 배우고 경험 쌓고 실패도 있었지만 배움 컸어. 몇 년 뒤 신약 나왔어. 성공적이었어. 그 작은 용기가 큰 기회 만든 거야. 안전만 추구했으면 이 기회 없었을 거야. 용기는 크지 않아도 돼. 그런 용기면 충분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시도하는 용기. 그게 기회 부르는 거야. 현대보다는 패션 사업 새로운 브랜드로 론칭할 때도 그랬어. 가장 포화 상태고 경쟁 치열하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근데 새로운 거 안 하면 전상 유지만 해. 성장 없어. 용기 내서 시작했어. 새로운 컨셉으로 브랜드 만들었지. 초기 반응 미지근했어. 패인가 싶었지. 근데 세팅 조정하고 제품 개선하니까 반응 좋아졌어. 지금은 주력 브랜드야. 그 작은 용기가 새로운 수익원 만든 거지. 이도 안 했으면 지금도 옛날 브랜드만 달고 있었을 거야. 용기 내기 어려운 이유는 실패 두려워서야. 근데 실패해도 배워. 시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배워. 현대트랜시스 신기술 투자 결정할 때도 용기 필요했어. 새로운 변속기 기술인데 검증 안 됐어. 그냥 뺐지. 안전하게
기존 기술만 하면 될까? 근데 그러면 경쟁사한테 뒤처져 용기 내서 투자했어. 개발 과정 순탄치 않았어. 문제 많았고 시간 오래 걸렸어. 근데 포기 안 하고 밀고 나갔지. 결국 성공했어. 새로운 기술로 시장 선도하게 됐어. 그 용기가 경쟁력 만든 거야. 념돼. 한 사람 용기 내면 주변도 용기. 나 조직 전체가 도전적으로 변해. 현대오토론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할 때 내부 반대 많았어. 위험하다고 검증된 것만 하자고. 근데 필요 없으면 정체야. 용기 내서 추진했어. 팀 설득하고 승인받고 그 용기가 팀원들한테도 전달됐어.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 품 성공했어. 시장에서 좋은 반응 받았지. 한 사람 용기가 조직 전체 본 거야. 작은 용기 연습해야 해. 평소에 작은 것부터 도전하는. 그러면 큰 기회 왔을 때도 용기 낼 수 있어. 현대월터미널 새로운 저장시설 투자할 때도 용기 필요했어. 주요 확실하지 않았고 투자 규모 컸어. 주저했지만 결정했어. 가장 성장할 거라고 판단하고 투자했어. 그건 용기했지만 큰 결정이었어. 시설 완공하니까 수요 터졌어. 타이밍 맞아. 용기 내서 투자한 덕분에 시장 선점했어. 망설였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그건 용기가 큰 기회 만든 거지. 지금 용기 필요한 일 있나? 두렵지만 해야 할 것 같은 거 작은 용기 내봐. 한 걸음만 내디도 그게 큰 기회 부를 거야. 현대보다인 패션 경기 불황 때 경험해서 매출 급감하고 재고 쌓이고 업계 전체 할인 경쟁 시작했지. 이걸 경쟁하고 시장 완전 혼란이었어. 우리도 따라가야 하나 고민됐지. 근데 원칙이 있었어. 품질을 유지하고 적정 마진 지키고. 그게 우리 기준이었어.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원칙 지켰어. 단기적으로 손해봤어. 매출 줄었고 고객들 싼 데로 가 힘들었어. 근데 원칙 버리면 나중에 회복 못해. 이제 돌아왔을 때 차이 났어. 우리는 브랜드 가치 유지했어. 경쟁사들은 이미지 망가졌고 할인 브랜드로 각인됐지. 고객들 돌아왔어. 품질 좋은 곳으로. 원칙 지켰던 게 생존 비결이었던 거야. 흔들렸으면 지금 없었을 거야. 원칙은 흔들릴 때 더 중요해. 평소엔 쉬워. 위기 때 지키는 게 어렵지. 근데 그때 지켜야 의미 있어. 현대로제물비 경쟁 치열할 때도 그랬어. 경쟁사들 덤핑하고 출혈 경쟁하고 가격 계속 떨어졌지. 가격 낮춰야 하나 했어. 안 그러면 일감 못 다니니까. 근데 원칙이 있었어. 서비스 품질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가격. 그 밑으로 안 내렸어. 일감 몇 개 놓쳤어. 아쉬웠지. 근데 원칙 지켰어. 시간 지나니까 덤핑하던 회사들 망하기 시작했어. 가격 낮춰서 적자 감당 못하고 우리는 살아남았지. 살아남으니까 일감 다시 왔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니까 원칙 지킨 게 생존 이유였던 거야. 원칙 없으면 시장 따라 흔들려. 시장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러면 정체성 없어. 결국 도태돼. 현대글로비스 플랜트 해외 입찰할 때 뇌물 요구받은 적 있어. 앉으면 탈락한다고 업계 간행이라고 고민됐어. 큰 프로젝트였으니까. 근데 원칙이 있었어. 부정한 방법 안 써. 타겟 사업하는 게 기준이었어. 뇌물 거절했어. 그 프로젝트 탈락했지. 아쉬웠어. 근데 원칙 지켰어. 몇 년 뒤 그 나라에서 부패 척결 캠페인 시작했어. 때문에 뇌물 준 회사들 다 블랙리스트 올랐어. 우리는 깨끗했지. 그 덕분에 새로운 프로젝트 단에서 청렴한 회사라고 인정받아서 원칙 지킨 게 나중에 기회 만든 거야. 정말 원칙 지키기 어려울 때 있어. 당장 손해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야. 신뢰 쌓이고 브랜드 지켜지니까. 현대제뉴인 부품 품질 기준이 있었어.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아무리 급해도 기준 안 맞으면 출고 안 해. 원칙이었지. 한 번은 고객이 급하게 부품 필요하다고 했어. 근데 검사 통과 못한 제품이었어.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 보낼까 고민했어. 고객 관계 나빠질까봐. 근데 원칙 지켰어. 불량품 못 보낸다고 정중히 거절했어. 고객 처음엔 불만이었어. 근데 나중에 고마워하더라고. 불량품 썼으면 큰 사고 날 뻔했다고. 그냥 원칙 지킨 게 고객 지킨 거야. 그 뒤로 신뢰 더 깊어졌어. 저 회사는 품질 절대 타협 안 한다고. 이거
원칙의 경쟁력 된 거지. 원칙은 정체성이야.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지. 원칙 없으면 방향 없어. 시장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해. 현대글로벌 서비스 NC 프로젝트 진행할 때 납기 압박받아서 빨리 끝내라고 품질적 양보하고 빨리 하라고 원칙이 있었어. 품질 우선 이제 지키되 품질 타협 안 해. 고객 설득했어. 시간 조금 더 주면 확실하게 하겠다고. 고객 이해해줘서 완성도 높게 끝냈지. 그냥 만족했어. 빨리 하느라 품질 낮췄으면 나중에 문제 됐을 거야. 그냥 막 원칙 지킨 게 평판 지킨 거야. 저 회사는 믿을 수 있다고. 이게 생존의 기반이지. 시장 흔들릴 때 원칙 지키기 제일 어려워. 주변 다 흔들리니까. 근데 그때 지켜야 진짜 원칙이야. 현대로 테마 ENC 자재 구매할 때 원칙 있었어. 품질 검증된 업체에서만 구매. 예. 아무리 싸도 검증 안 된 곳은 안 써. 시장 불황 때 싼 자재 많이 나왔어. 검증 안 된 곳들이 싸게 풀었지. 유혹됐어. 원가 절감 압박도 있었고. 근데 원칙 지켰어. 검증된 업체만 좀 비싸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만. 단기 비용 늘었지만 품질 문제 없었어. 딴 것은 경쟁사들 나중에 품질 문제 생겼어. 니코라고 신뢰 잃고. 우리는 안정적이었지. 원칙의 리스크 관리야. 단기 손해봐도 장기 안정 확보하는 거지. 그게 생존 전략이야. 지금 원칙 있나? 흔들릴 때도 킬 기준. 그게 있어야 살아남아. 시장 따라 흔들리지 마. 원칙 지켜.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야. 현대파워 시스템 신규 사업 검토할 때였어. 아이디어 좋았어. 근데 검토만 몇 달째 하고 있었지. 완벽하게 분석하고 시작하자고. 분석만 하면은 기회 놓쳐. 경쟁사 먼저 움직이면 끝이야. 일단 시작하자고 했어.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움직이니까 보이더라고. 분석만 할 때 몰랐던 것들 실제 해보니까 시장 반응 알게 되고 문제점 파악되고 빠르게 조정해서 수정하고 개선하고 움직이면서 완성해 간 거지. 멈춰서 분석만 했으면 영영 시장 못했을 거야. 기회는 움직이는 사람한테 와. 가만히 있으면 기회도 지나가. 움직여야 기회 잡아. 기어링 플랜트 해외 프로젝트 정보 들었을 때도 그랬어. 아직 정식 발주 전이었어. 정보만 놔둬놨지. 기다릴까 했어. 정식 발주 나올 때까지. 근데 그러면 늦어. 바로 움직였어. 현지 가서 발주처 만나고 정보 수집하고 움직이니까 기회 만들어지더라고. 발주처랑 관계 생기고 니즈 파악되고 정식 발주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준비됐었어. 수주 성공했지.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기다렸으면 경쟁사한테 넘어갔을 거야. 움직이면 정보 만들어. 가만히 있으면 정보 안 들어와. 움직여야 사람 만나고 상황 파악되고. 현대아이파크 건설 분양 시장 침체기에 이어서 다들 관망하고 있었지. 시장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근데 기다리면 기회 없어. 시장 좋을 때는 경쟁 치열하니까 침체기에 움직여야 해명 시작했어. 조건 좋게 하고 마케팅 강화하고 움직이니까 고객 반응 왔어. 시장 안 좋아도 좋은 상품엔 반응이 있더라고. 그냥 성공했어. 근데 움직였기 때문이야. 기다렸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야. 그 움직이면 에너지 만들어. 팀 분위기도 살아나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정체되면 무기력해져. 현대 ENT 기술 개발팀 정책이 있어서 신제품 아이디어 안 나오고 분위기 침체됐지. 회의만 하고 결론 안 나고 일단 뭐라도 만들어 보자고 했어. 프로토타입이라도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형태 만들어 보자고 만들기 시작하니까 분위기 바뀌었어. 아이디어 나오고 개선 방향 보이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살아난 거야. 결국 좋은 제품 나왔어. 가만히 회의만 했으면 영영 안 나왔을 거야. 움직임이 창조를 만든 거지. 움직이면 실수도 만들어. 근데 그 실수에서 배워. 가만히 있으면 실수도 안 하지만 배움도 없어. 현대모터 솔루션 신규 시장 테스트할 때 실수 많았어. 전략
털리고 제품 안 맞고 근데 움직였기 때문에 잘게 됐어. 빠르게 수정했어. 전략 바꾸고 제품 개선하고 실패가 배운댔지. 가만히 분석만 했으면 이런 배움 없었을 거야. 시행착오 겪으면서 시장 이해하게 됐어. 그 이해가 나중에 성공 만들었지. 움직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움직임은 작게 시작해도 돼. 큰 움직임 필요 없어. 작은 행동이라도 하면 기회 생겨. 현대 BNG 메탈 신규 고객 개척할 때도 그랬어. 큰 계획 세우기보다 일단 전화 걸어서 관심 있는 업체들한테 전화 걸으니까 대화되더라고. 니즈 파악되고 제한 기회 생기고 그건 움직임이 큰 계약으로 이어졌어. 계획만 세웠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야.